재밌네. 그러니까 성리학하고 양명하고 들어가는데 쌤 저희 그 학교 못 가서 학교 누가서 왜? 저희 이걸로 수업하고 이걸로 시험. 그거 나중에 나한테 파일 있니 혹시? 아니 저 파일은 없고. 파일 그럼 나한테 복사해줘. 잃어버렸다 하고 하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니 복사하면 돼요. 쉬는 시간 나한테 빌려도 돼요. 네 이거 드릴게요.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다음 교재 만들 때 요 수업자료 계속 만들고 있거든.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저희 똑같아요 그냥 일반 교과서. 아 그래? 뭐 여튼 뭐 성리학 양명학을 들어가는데 처음에 공맹순위 기반을 닦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맹자 숫자도 사실 공자 거에 플러스 알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주자랑 왕수인이 플러스 알파를 또 하는 거지. 플러스 베타 하는 거지. 그럼 2만 2가 나중에 플러스 감마까지 할 거야. 그래서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그래서 뭔가 덕지덕지 붙어. 그래서 이전에 해놓은 거를 애들이 부정하진 않거든요. 부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넣은 개념들을 독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용어를 더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리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왜? 중국에서는 100년, 200년 하다가 명나라가 뭐 중간에 성리학 때리치거든요. 양명하고 막 가고 이런 거 나오니까. 근데 조선은 그거 가지고 500년을 끌고 가요. 그래서 개념이 계속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실제로 난이도도 이왕 2가 가장 높고. 여튼 그 이왕 2를 알려면 오늘 성리학 양명학을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많이 넣었는데 내용을 다 쓰는 개념이라서 넣고 가야 됩니다. 일단 둘 다 맹자의 유학을 계승한 거라는 거 알아주세요. 맹자는 본성이 어떻다 그랬어? 성선설이야 성선설. 그래서 둘 다 본성은 선하다고 봅니다. 근데 성리학이 더 처음 나거든요. 성리학이 송나라 때니까. 본성이 선하다는 기준을 뭘로 들었지? 맹자가. 그치 사단을 들었지 사단을.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했어? 인간 본성이 어떻다? 착하다.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야? 뭐의 단서야 사단은? 사덕의 단서지. 사덕이 뭐라고? 인의지잖아. 그래서 요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사덕에다가 사단이 있는데 요 하기 전에 이기론부터 얘기합시다. 이기론을 깔아야 이해가 가니까. 자 뒤에 넘어갑시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기론 개념이 있어. 이랑 B라는 게 나오죠. 책 먹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이기론 개념 해가지고 이는 태극이고 B는 흠양 오행이고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여기 양명학이 그러니까 성리학이 이런 걸 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세계관 싸움에서 밀렸댔지. 그러니까 불교랑 도교는 뭔가 세계를 설명하는 세계관이 있어. 이 세상의 근원은 뭐라고 딱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야. 불교는 그게 뭐고? 아직 안 배웠지만 연기라는 단어죠. 연기. 도교에서는 그냥 도라고 부릅니다.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예요. 처음 듣니? 근데 유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했지? 산자의 살아있는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은 후의 삶을 알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실천 윤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민간 신앙으로 좀 퍼지려면 철학이 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세계관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당나라 이후부터는 약간 논리에서 좀 처발리는 느낌이 납니다. 유학 생각보다 잘 나가지 못했어요. 유학이 통치 체제로서는 이렇게 퍼졌을지라도 이렇게 과거제를 통해서 통치 체제로서 유학이 계속 시켜졌을지라도 민간에 널리 퍼진 거는 뭐 불교나 도교나 이런 사상이 훨씬 많이 퍼져 있었단 말이야. 여기 대항하려고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이와 기야.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게 어디서 도입할 수 있었냐면 유교 경전이 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전들이거든요. 이 유교 경전 중에 조금 사이비 같은 느낌 나는 게 하나 있어. 주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주역. 태극이니 건괴, 감괴, 팔괴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점칠 때 쓰는 거. 실제로 점칠 때 쓰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고대 유학 경전입니다. 여기서 태극하고 흠양 오행이라는 개념을 꺼내가지고 이기론을 만들었어. 이걸 주자 앞에서부터 정희 어떤 무슨 형제 기억이 안 난다. 정희 정주 형제인가? 걔네들이 약간 기반을 마련한 거를 주의가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론이라고 불리는 거는 성리학 때부터 나와요.
괜찮니? 개념을 한번 보자. 이기로. 지금 내 말 따라오고 있죠? 뭔 말인지 이해 가니? 네. 고대에 유학이 잘 나오고 있다가 당나라에 이렇게 유학이 처발렸다니까?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불교, 도교 퍼지는 거에 좀 대항하려고 걔네 나름대로의 사상 체계를 다시 만든 거야. 특히나 그 얘기했죠, 저번 주에. 뭐 정신승리의 학문이라고. 그때 정신적으로 뭔가 처발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쉬는 시간에 시험 치세요. 이 페이지에 이기론 펼쳐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 개념이다. 앞부분은 영상 올리니까 영상 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요 태극과 음양 오행이라는 개념에서 이라는 것과 기라는 걸 끌어왔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에요? 이는 세상 만물의 근원이고 근본이고 원리예요.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거야. 의자의 이는 뭐야? 의자라는 개념을 알 수 있게 하는 거. 여기 사각형을 한번 종이에다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빈칸에다가 사각형. 사각형 아무렇게나 사각형. 정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정사각형이 두 개인데 아닙니다. 이게 윤우의 정사각형이거든. 정사각형 맞아요 이거? 네. 정사각형을 그리라고 했지만 정사각형을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죠.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대고 모든 네 선이 직선이어야 하고 네 각이 전부 다 90도여야 되고 그리고 각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어? 만들기 좀 어렵죠. 최대한 비슷하게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정사각형이라는 걸 정사각형이라고 알게 하는 근원 원리 이런 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을 실제로 드러난 것은 다 기야. 의자가 의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뭐야? 내 발이 달려가지고 사람이 앉아서 쉬게 해주는 거. 그지?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밑동이 잘린 나무가 있어. 그거 의자야 아니야? 의자가 될 수 있죠. 의자가 될 수 있죠. 그걸 의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건 뭐야? 의자의 이예요. 우리가 앉아서 다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의자야. 근데 현실로 드러난 모습은 없고 이거 무슨 의자예요? 이건 철인가? 여기 위에는 플라스틱이고 밑에는 철이잖아. 나무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기예요. 괜찮지? 그래서 태극과 음양 오행의 원리가 모든 건 이 기로 이루어졌거든요. 태극과 음양 오행의 원리가 합해져가지고 세상 만물이 들어간다고 봤는데 그걸 현실적 개념과 이 이상적 개념을 분리시킨 거예요. 이해가죠? 밑에 봅시다. 1번 비워난 거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런저런 사상을 얘기하고 그 중에 중요한 개념은 빈칸 써놨습니다. 1번에는 옆에 이제 유형 유의라 되어 있으니까 반대쪽에 뭐겠니? 무형 무의예요. 기가 유형 유의. 기는 형태가 가지고 있고 철, 나무 이런 거 같은 형태가 있잖아. 형태가 있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어. 앉을 수 있지. 의자라는 개념에는 앉을 수 있어 없어? 의자라는 개념에 앉을 수 있니? 개념에 못 앉죠. 개념에 못 앉지. 의자, 철 혹은 나무 위에 앉는 거지 우리가. 나무, 밑동 이런 데 앉는 거지. 그래서 자 볶음밥과 레시피를 예를 적어놨는데 고소한 맛은 레시피가 낼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지. 그 보통 볶음밥에 들어간 소금이랑 뭐 고소한 뭐 간장, 참기름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유형 유의, 무형 무의입니다. 그래서 레시피는 개념으로만 존재하지만 실제로 맛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나중에 이황이 뭐라 그러는 거야? 레시피가 맛을 낸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죠. 요번에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에 갑시다. 밑에 자 순선무학 한계 도심이면은 인심은 뭐예요? 순선무학. 가성가. 그치 가선가학이야.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심은 뭐라 그랬어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악한 건 아니다? 인심은 악기가 아니에요. 가선가학이야 가선가학. 악하다 그러면 안 돼. 요 기 범위에서 7정이 나중에 따라올 건데 7정을 악하다 그러면 천지 종종 나옵니다. 7정은 악하다고 본다 아니에요. 가선가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악으로 들을 수도 있고 선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보면 틀린 거야. 괜찮지? 이거 얘기했잖아. 도심이 있고 인심이 있는데 이게 그 과도한 욕망으로 빠져가지고 잘못 들으면 양지가 흐려지거나 이러면 사욕으로 빠질 수 있다고. 사욕 혹은 인욕으로. 요 사욕 혹은 인욕은 무조건 나쁜 거지. 순악무선한 거. 그렇지? 그럼 얘는 순선, 얘는 순선무악, 가선무악한 거. 이는 순선무악해요.
그래서 이를 보면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의 이는 뭐다? 사덕이거든요. 그럼 사덕은 뭐야? 도심이기 때문에 순서는 무학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밑에 불변 보편이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건 불변하고 보편하는 원리죠. 근데 불변 보편 반대말이면 뭐겠니? 불변하지 않는 거, 가변. 가변하고 보편적인 거 반대말. 특수한 거, 그렇지. 불변하고 보편적인 거 이게 이라면 가변적이고 특수한 게 깁니다.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게 불변하는 거죠. 항상 다 뜨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어때?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보이기도 하죠.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상황에 따라 이해가지?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라는 거, 비라는 거 막 되게 두루뭉실하게 사람들이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도 내가 다 이제 적절히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후려친 거예요. 조금 이런 뉘앙스를 느끼세요. 뉘앙스를 괜찮죠?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쉽지 않아. 이런 걸 다 총합한 게 그냥 이와 기의 느낌이에요. 그걸 좀 느끼라고 느꼈으면 좋겠네. 자, 그리고 밑에 이상과 정신이 있죠. 자, 설계도는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논문 대학원 때 논문 쓸 때 그랬거든. 항상 논문 초보는 되게 원대하고 막 이렇게 우렁차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써보면 어때? 여기저기 막 다른 논문 막 짜집기 해가지고 덕지덕지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건물 지을 때도 어때? 설계도는 항상 와 마방하단 말이야. 근데 항상 이제 드러나면 이제 현실적인 뭐 자재비가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 철근 좀 빼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건축물 실제 드러나는 게 현실인데 이상과는 이제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 모든 요 통하는 게 다 전기지. 그 보편적인 거잖아, 보편적인 거. 그지? 근데 이게 다 저기 카메라에 들어 내 핸드폰 카메라에 들어간 거 저것도 전기고 여기 불 켜져 있는 거 그것도 전기고. 그죠?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특수하게 국한돼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는 니통 기국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네네. 그리고 밑에 이건 뭐 서양 철학할 때 나오는 건데 미리 넣어봤어요. 형 이상학 이 형태 이상의 학문이라는 얘기거든요. 형 이상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 이하는 형태 이하 학문 만들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나중에 플라톤 철학하면 나오는 개념인데 이데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해. 실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이나 기나 둘 다 현실적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서양 철학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능 윤리 정도에서는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데아, 이게 천상의 세계, 원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와 그게 아닌 이제 이데아로 붙인 햇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현실 세계인 그림자의 세계, 물질계. 그의 형 이상과 형 이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기. 괜찮죠? 그리고 밑에 이기론 참고한 거는 이 이와 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거야. 주의 같은 경우는 호수의 달과 하늘의 달을 얘기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뿐인 거죠. 보편적인 거지. 그죠? 특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면? 하늘의 달이잖아. 하늘의 달 하나뿐인 거지. 그럼 특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뿐이니까 보편적인 거지. 특수한 건 어떻게 특수한 거야? 요 호수 속의 달, 물잔 속의 달, 여기 뭐 강에 흐르는 달, 이게 특수한 달인 거지. 아니 그 개별 사물에 적용되는 거잖아. 다른 모든 여기서 올려보면 저기서 올려보면 그 달이 그 달이잖아. 보편적인 거지. 이게 갑니까?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비스무리하게 그런 뉘앙스만 사실 이거를 이렇게 명확히 딱 떨어지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뉘앙스만 이해가 하면 돼. 그럼 만족합니다. 원래 목표를 이렇게 달성한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황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기가 말이라면 4번은 사람입니다. 사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면 나중에 그 이황이 이하면서 뭐 이가 바라니 기가 바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사람이요? 사람이요? 사람 말을 타고 가는 사람. 휴먼. 사물이 움직일 때 어떤 개념이 올라타서 얘가 그 산에 있는 나무 밑동이 의자라고 생각되는 거는 우리가 그 나무 밑동에다가 의자라는 개념을 더 씌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원래 의자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나무 밑동을 의자라는 개념으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이 의자가 인식이 된 거잖아. 이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 본 거지. 그것처럼 어떤 특정 이제 물질 같은 게 있지만 현실에 있지만 그거를 위에 올라타서 이가 주재한다고 본 거예요. 이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말을 어디로 몰고 가잖아 사람이. 예. 얘는 사실은 의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무미동은.
그죠? 근데 그 나무 밑동을 의자로 끌고 가는 거야. 사람이 말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딴 데로 가듯이. 그래서 이의 영향력을 크게 본 거죠. 이거는 입장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요거 이해 가야 돼요. 이 기론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되게 추상적인 학문이야. 이 위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이의 주제성을 강조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황은 주리론자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황 이 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쉣. 근데 미리 좀 당겨서 본 거예요. 당겨서. 원래 여기 내용이 쉽지가 않아. 자, 그럼 2는 뭘로 봤냐면 2는 2가 물이라면 5번은 그릇 속의 물이라고 써요. 그릇 속의 물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를 2는 이통기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통기국 2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는 거예요. 뭐랑 거의 비슷하면 위에 이는 보편적인 거다, 기는 특수한 거다라는 그거를 이제 개념을 이 나름대로 이제 묘사한 표현이야. 이통기국. 얘는 특수한 거고, 얘는 특수한 거고, 얘는 보편적인 거다. 그래서 물 어때? 물들은 그릇 속에 갈 때마다 모양이 바뀌죠. 물이라는 본질 자체는 똑같지만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국한되잖아. 한계가 지어진다는 거야. 그릇의 모양 따라 국한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는 통하고 물은 어디나 다 통하지만 어느 그릇에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릇의 그 모양에 따라 그 형태가 국한된다. 이게 이통기국이에요. 그러면 이가 아까는 기를 끌고 가는 거였지. 마리를 몰고 가듯이 얘가 의자가 되라고 이의 개념이 나무 밑동이지만 의자로 만드는 거였잖아. 이의 영향이 더 큰 거였잖아. 맞죠? 아까 이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봤죠. 말이라며 사람이 말을 끌고 가는 거잖아. 이의 영향력이 더 크게 본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개념이 다른 거야. 동등한 입장이죠. 이는 통하고 기는 얘는 보편적인 거야. 얘는 특수한 것일 뿐이야. 맞지? 상대적으로 기의 개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지, 느낌상. 그래서 얘는 주기론이야. 괜찮습니까? 쉣. 도리도리 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이는 나중에 주기론적 입장에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즉리라는 거는 이 본성이 이라는 거잖아. 이. 그래서 이 기론이 있으면 무조건 이를 더 강조합니다. 기본적인 입장이야. 근데 주기론자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기도 중요해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랑 기를 동등하게 보는 게 주기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주기론자인 거고. 괜찮니? 쉣. 좋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면 돼. 자, 이거는 옆에 거는 저번 주에 설명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이는 군주면은 기는 신하고, 맞죠? 이는 군주면 기는 신하잖아. 현실적인 거고, 얘는 원래 이제 도덕적인 인간, 이상적인 군자상이 있잖아. 그게 왕인 거고. 자, 그리고 이는 양반이고, 기는 상민이죠. 도덕적 본성을 실현한 게 양반이고, 그 도덕적 본성 없이 그냥 사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그냥 상놈들이잖아. 그리고 이 이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 본성을 향하고 열심히 글 공부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살 거야라고 하는 게 중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약탈하고 막 홀리는 대로 이제 마음 막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게 뭐라고 되죠. 맨날 이게 중하는 저기 원래 먹을 게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변호사 지역이기도 하고. 유목민족들은 원래 좀 그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지. 농경 한계선, 북방 한계선 이북이잖아. 농사가 안 지으니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 오랑캐니까 미천한 기인 거고, 얘는 이제 그런 거 약탈 안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인 거고. 그 옆에 정치 사회적으로는 뭐 남자가 이면 예전이니까 성리학 시대니까 남자가 이면은 여자는 기고, 적자가 이면은 서자는 기고, 장남이 이면은 차남이 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리학 이후로 약간 차별이 좀 더 심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유학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차별적인 학문이긴 한데 위계 질서를 인정하고, 성리학 이후로 그게 좀 더 심해진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와서 500년 넘잖아. 우리는 이제 성리학적 위계 질서에서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위계 질서 많이 따지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된 거다. 다시 그럼 이런 개념을 탑재하고 나서 다시 돌아옵시다. 앞으로. 자, 그러면 이랑 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몇 가지 도출되는 이기의 특성들이 있어. 특성들이. 그거를 1번에는 이기 불상 자비라고 적었어요.
이 잡이 혼잡하다 할 때 그 잡자예요. 잡종할 때 잡자야. 섞일 잡자는 있습니다.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현실적인 측면이야. 이와 기의 현실적인 측면. 우리가 의자라는 거는 의자라는 개념이랑 이 나무, 쇠, 철이 같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의자라는 원리가 없고 혹은 의자라는 이 재료가 없으면은 의자가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항상 현실적으로는 같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이해가니? 근데 이기불상리 2번이 이기불상리입니다. 요거는 현실적인 측면이고 개념적으로는 의자라는 우리 이상형이 있잖아. 아까 말했던 그 정사각형 똑바른 정사각형에 대한 이상 그게 이잖아요. 반대 아니에요? 뭐? 1번이 이기불상이 그러네. 미안하다. 1번이 이기불상리네요. 아으. 1번 이기불상리고 이기불상 자기 2번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 2번이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 의자라는 개념이랑 이 의자라는 실제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 개념적으로 섞이진 않아요. 완전 다른 거죠. 정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의 개념이랑 실제 이 드러나는 정사각형이 일치하지 않잖아. 개념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이루어져서 뭐 사람 몸이 움직이지만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개념적으로. 예. 원래 애들이 이 기론을 좀 힘들어합니다. 힘 내보세요. 따라오려고 최대한 노력해보세요. 이해 가능이죠? 좋습니다. 요거 이해가죠? 이게 불상리 떨어지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둘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이일분수라고 합니다. 이일분수. 이는 하나이지만 만물에 나뉘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특수하다 할 때 숫자예요. 나누어져서 특수하게 들어간다고. 이는 모두가 아까 말했죠. 하늘 위에 달이잖아. 그래서 이는 하나인데 만물에 나누어져 들어가서 다 이를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호수에도 하늘에 달이 있고 쟁반 위에도 하늘에 달이 있고 저 강물 위에도 하늘에 달이 있는 거지. 그리고 4번이 이동기이입니다. 이동기이. 이는 같은데 기는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이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나중에 이해할 때 나올 겁니다. 이통기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됩니다. 요 개념이 계속 개념은 가는데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용어를 붙여요. 한자에. 5분 있다 합시다. 응? 마드통. 마드통 2명. 예. 갈게요. 4번이 이동기이다. 이동기. 이는 모두 같지만 기는 모두 다르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다 외우십시오. 밑에는 나오진 않는데 개념이 이런 개념들이 그냥 중심으로 가끔씩 언급돼서 넣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이는 모두 똑같잖아. 이는 모두 똑같지. 모든 사람들의 너의 이나 나의 이나 무찬이의 이나 희지의 이나 다 똑같아. 사람의 이는 뭡니까? 사덕이야 사덕. 이는 의지가 있다는 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해가니? 이가 사덕이에요. 이 사람의 이는 사덕이야. 사물의 이는 다르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나올 거야. 근데 사람이 근데 무찬이는 무찬이처럼 생기고 너는 너처럼 생기고 나는 나처럼 생긴 게 뭐 때문이야? 기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는 모든 세상에 다 통하는 만물에 다 통하는 거라네. 그러면 얘는 사물이고 얘는 의자가 되고 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야? 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어렵게 조금 고난이도 개념으로 넣어놓은 게 이 개념이야. 기의 정편 통색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만 알아두세요. 기의 정편 통색 청탁 수박이라고 하는데 정통이 바르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의 운행 중에서 나는 바르고 통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된 거고 얘는 막히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얘는 사물이 된 거야. 괜찮지? 사람 사물이 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군자와 쌍놈은 뭘로 관리하면 그것도 기 때문이야. 옆에 인간 중에서도 얘는 이미 그 바르고 통하기 때문에 우리 전부는 이미 인간이 됐죠. 막히고 있진 않잖아. 막힌 건 사물이고. 그치? 근데 그 중에서도 바르고 통하는 건데 맑고 순수하게 바르게 통한 거는 군자가 돼요. 성인이 돼요. 도덕적 인간입니다. 근데 탁하고 난잡하게 섞인 것은 일반 사람들. 이해가니? 그래서 기질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군자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쌍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나옵니다. 성리학의 수양 법칙에서 본성을 교정하여 혹은 사덕을 교정하여 바르게 고침으로써 성인 군자가 돼야 된다. 맞아, 틀려. 뭐가 틀렸습니까? 다시.
사람의 본성을 수정하여 혹은 이치를 수정하여 천리를 수정하여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천리를 수정하여나 사덕을 수정하여나 본성을 수정하여나 교정해서 성인군자가 되도록 노력한다. 성리학에서 OX X. X겠죠. 왜 X입니까? 이는 모두 똑같다니까. 성인이나 군자나 모두 성인이나 뭐 쌍놈이나 다 이는 똑같으니까 얘는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데 어떻게 교정을 해? 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거를 나중에 이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여긴 안 나오네. 좀 뒤에 나옵니다. 교기질이라고 했거든요. 기질을 교정한다는 뜻이야. 이해할 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갑시다. 이까지가 이기론이에요. 이기론. 심성론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반을 지금 바꾼 겁니다. 괜찮죠? 자, 잠깐만 맹자 개념을 복습해보자.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나 양명학 전부 다 맹자 개념을 깔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맹자가 했던 얘기를 부정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지. 맹자가 사덕이랑 사단 얘기를 했죠. 맞죠? 네. 이게 둘 다 마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심성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세상 만물은 성리학에서 뭐와 뭘로 이루어졌다고 방금 전에 한거? 세상 만물은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이와 기. 그렇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는 순선무학한 거잖아. 사단이나 사덕이나 전부 다 타고나게 순선하게 인간이 타고난 거지. 그래서 인간이 본성이 선한 거지. 선설이지. 맞죠? 근데 이 기론으로 모든 걸 나눠야 되니까 기가 필요해졌어. 이전까지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만 얘기를 해도 됐거든. 근데 지가 이 기론을 성립을 했잖아, 성리학 때. 그래서 세상 만물이 얘는 순선 무학한 거니까 기가 될 수가 없어요. 맹자가 얘기한 거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 사덕과 사단에 해당하는 기의 어떤 것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요. 주자가. 그래서 이게 심성론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해가니?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 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리학에서 모두 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연지성을 줄인 말이야. 가로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리학에서 성증이다. 그러면 본연지성이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본연지성이 입니다. 성리학에서 성은 전부 본연지를 생략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질지성도 성 아니에요? 기질지성은 기가 섞여 있어가지고 순선무학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증이지? 아니야. 본연지성이 들어간 기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전부 다 본연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덕이 본연지성입니다. 본연지성. 이 사덕이 뭐예요? 인이의지죠. 그래서 인간은 이 사단으로 통해 알 수 있는 네 가지 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연지성은 무조건 선한 것이다. 근데 자 기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본성은 무조건적으로 선한 거지. 근데 현상에는 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만물은 이와 기가 합쳐져서 존재하는 거라며. 그래서 개념이 이상하게 좀 꼬여요. 기질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이 본연지성을 포함한 포함한 기야. 포함한 기입니다. 본연지성이 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야. 이해가니? 왜냐면 얘도 성이거든. 성은 이 순선무학한 걸 부정할 수가 없어. 현실에 들어가 기라고만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성이니까. 심을 성과 정 여기서 이제 한숨이 나오죠. 성과 정으로 나오는데 이 성은 본연지성이라며. 인간의 본성은 무조건 선한 거라며. 그렇기 때문에 요 성에 들어가는 기질지성도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대신에 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기입니다. 얘는 무조건 그냥 2야. 이치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설명해야 되네. 사덕과 사단을 얘기할 때 주자가 심을 마음을 성과 정으로 나눴거든요. 이 성은 한자로 쓰면 좀 쉬운데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본인입니다. 와. 날생자야. 나면서부터 이건 뭐야?
소. 가지고 있. 이게 옆으로 변으로 가면 뭐예요 이게? 마음 심자 모르니? 한자를 요새 안 해. 잘못 쓴 것 같은데. 요 마음 심자 변이잖아.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왼쪽으로 가서 붙으면 붓으로 가면은 이렇게 써요. 마음 심자입니다 이게. 처음 듣니? 아, 시. 한자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얘들아. 아, 그래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성이야. 외우세요. 한자도 넣어야겠다. 클카. 진짜 안 돼요. 아니 근데 클카 넣어도 만약에 넣는다 그래도 안 돼요. 이거를 넣어놓고 이거는 어떻게 읽는가만 넣어놓은 거야. 이게 성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외우세요. 안 돼요. 지금도 어려운데 막 근데 그거 안 나오잖아. 나와. 아 그리고 한자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동양윤리 파트에는 서양윤리 파트에는 제가 영어 안 적어놓을게. 근데 동양윤리는 한자를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 옆에 가로치기 성 나오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말했잖아. 만물을 뭐 시비선악 금비침 소리를 가리는 사랑이라고 적어놓고 여기다가 인을 이렇게 적어놓는다니까. 그건 이는 아니죠. 인은 아니? 자비 아니 자비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자비거든요. 근데 애들이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도교 막 이런 거 생각해. 왜냐면 거기도 구별하지 않잖아. 근데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자비 이렇게 써놓는다니까. 그래서 한자를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네, 필수적인 한자를 몇 개만 넣을게요. 몇 개만. 아직 안 넣었는데 너무 한자를 모르네. 여튼 본성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발심이라고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발심. 이거 잘못됐다. 아이씨, 고칠게요. 그 7번 밑에 있는 이발심 있죠? 그거 밑에 있는 기발심이랑 순서를 바꿔야 돼. 이발심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마음이고 기발심이 이미 발현된 마음입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내 실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7번 밑에 미발심 돼 있죠. 거기 이미 발현된 마음이 되는데 그거를 아직 발현되지 않은 마음으로 바꾸세요. 다음 인쇄할 때 내가 고쳐놓고처럼 다시 인쇄 이렇게 하는. 왜 미발심이냐? 미성년자일 때 그 미자는 아닐 미자야, 아직 미자야. 아닐 미용은 아닐 미자인데 우리가 성년이 너네는 네 성년자잖아. 무슨 뜻이야? 네 성년자잖아요, 여러분. 성년이 아니야. 그치? 성년이 아직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아직 발현되지 않은 마음이 미발심입니다. 그게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사덕이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직 발현되지가 않았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연지심, 십이지심으로 드러나야 그게 그 표현된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발현되지 않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경험하면서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과 정으로 갈 때 외부 사물과 접촉이거든요.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은 이게 발현합니다. 그래서 기발심이라는 걸 써요. 요 기자는 기성세대 할 때 기자야. 기는 기성세대가 이미 성년이 된 세대거든요. 기성세대. 그래서 이미 발현된 마음입니다. 외부 사물과 접촉해서 발현한 후라고. 그게 정입니다. 이게 풀을 정자거든요. 초코파이 정자, 초코파이 정자. 마음이 풀을 거지. 초코파이 정자입니다.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성과 정을 이렇게 사덕과 사단을 주자 나름대로 성과 정이라는 용어로 개념을 정의한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라는 개념을 추가한 거죠. 똑같이. 요까지는 원래 맹자 하던 얘기입니다. 사덕과 사단이 있는 거. 이건 보통 이건 바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라는 용어로 넣어서 약간 새롭게 틀을 짠 게 주자가 덧붙인 개념인 거지. 정말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5번 일단 보죠. 5번은 신, 통, 성, 정이라고 하는데 뭔 얘기냐면 마음이 성과 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발심이고 둘 다 마음인데 아직 발현되지 않은 마음, 이미 발현된 마음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신이. 그래서 신이 마음이 성과 정, 본성과 감정을 다 주관한다, 포괄한다.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심통성정. 그래서 마음이 성과 정을 정에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통성정. 그리고 얘는 요 성과 정 중에 뭐가 이라는 거야? 성이 이야. 그래서 성즉 리의 학문이라서 성리학입니다. 이해가요? 나중에 양명학은 이런 거 다 부정할 겁니다. 이기론 자체를 부정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게 이야. 그래서 심즉 리의 학문입니다. 양명학을 한 번 더 봅시다. 그래서 5번, 6번까지 했죠. 성즉 리. 7번이 성이고요. 성은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미발심이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8번이 뭐라고? 8번에 본연지성이라고 쓰세요. 본연지성은 이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야. 사덕은 이야. 인이예지가 이야. 혹은 천리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늘의 이치. 이게 사덕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무언가. 여기가 우리 방학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정한 인간의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무엇? 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문제로 봤어요. 근데 이제 주자나 맹자나 이런 애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단 하나의 차이점은 뭐라고 하는 거야? 특징적인 차이점? 그게 이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치야. 사람의 이치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준 것은 도덕심이다. 사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9번 사덕입니다. 8번이 본연지성이고 9번은 사덕이고 이게 성리학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10번은 기질지성인데 본연지성을 싸고 있는 기입니다. 기. 10번은 기질지성. 약간 이제 약간 뭐 조선 작가들이 세계관 설정론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세계를 이런 식으로 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다. 산 만물은 이와 같기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되게 논리적으로 짜고 있는 거야. 나름. 그리고 요 본성이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다른 사물들을 경험하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감정이 발현되게 되죠. 11번이 정입니다. 정. 11번은 정. 성정론이다. 그래서 심성론 혹은 성정론. 심통성정이고 감정입니다. 정. 그리고 사덕이 발현한 게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외워야지. 정로가 사단 외우죠 우리. 사단이 뭐야? 사단. 여기 밑에 채워보세요. 13번 뭐예요? 사단 4개 있잖아. 그치? 측은지신, 수호지신, 사양지신, 12지신입니다. 12번이 사단이고 13번이 측수사신 거죠. 요게 사덕이 외부 사물을 만나면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뭐 옳은 것을 가리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런 게 된다고. 괜찮죠? 그리고 이 본연지성을 싸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인 이 기질지성은 외부 사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인 감정이 됩니다. 이 인의예지, 그러니까 이 측수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선한 감정이다.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감정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정, 약간 도덕심이 결여돼 있는 그냥 일반 감정, 노여워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칠정입니다. 칠정은 예전에도 맹가 때부터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이 칠정을 사단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요 개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는 주자 때부터예요. 그래서 맹자 공맹수까지는 칠정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 얘기는 그때 했어. 칠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그게 주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성리학 때부터 이게 주요 개념으로 올라와요. 사단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괜찮지? 요거는 적어둡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측수사실도 우리가 다 외웠잖아. 뜻이 뭔지. 여기 있는 칠정도 뜻이 뭔지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와. 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악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성리학에서 뭐 교정해야 된다거나 혹은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뭔지 보잖아. 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칠정이에요. 칠정. 근데 칠정 중에 하나가 성지로 나오기 때문에 요 7가지 감정을 다 외워야 됩니다. 파이팅. 순서대로 히, 노, 에, 우, 에, 오, 용이라고 씁시다. 지우자. 그 히로에락 막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히로에락. 그 히로에락이 칠정의 약간 변형된 버전이야.
이걸 좀 늘려 쓴 겁니다. 기쁨입니다. 기쁠 이자를 쓰고 노여워하는 거야. 분노를 얘기하는 거야. 성냄. 그다음에 애는 슬픈 애자, 애도하다 할 때 그 애자입니다. 그리고 구는 두려워하다. 그다음에 애는 여기 애는 사랑 애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오가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움. 그다음에 욕이 욕구를 말해요. 이게 현실적인 감정인 거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거는 되게 다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간 감정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 이런 감정들이 있어. 22번. 22번이 없네. 22번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제 만들어 이게 이틀 전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요새 막 많이 시키잖아. 내가 너네를 많이 시키려면 내가 많이 뭔가를 해야 돼. 나도 겁나 힘듭니다. 어제도 거의 3시간 자고 왔는데 내가 좀 쫄려 지금 중간고사 들어가가지고 겨울방학에 그래야 좀 적당히 했는데 근데 뭐 그 상품 같은 거 없나요? 뭐? 잘 보면 뭐 그거 했잖아. 그 상품 걸었잖아요. 시험 시험 그거 잘 보면은 내가 중간고사요. 그 중간고사 포함한 성적이고 아 그래요? 출석이랑 너무 그다음에 짠데요? 치킨 한번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주말에 오면은 성우 쌤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좀 사주긴 하는데 성우 쌤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 아니면 나중에 보고하고 따로 나랑 식사를 한번 합시다. 지금 희노, 애고, 애오, 욕을 다 외우십시오. 7점. 22번이 빠졌는데 여기까지가 심성론입니다. 괜찮죠? 아니요. 넘어갑시다. 아니요. 다 외우세요. 다음 주 시험입니다. 근데 원래 성량 양면이 좀 어려워. 좋아. 2기로 넘어가고. 자, 그리고 수학론 3개밖에 없어요. 이기론, 심성론, 수학론밖에 없잖아. 딸린 개념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2페이지 넘어가면은 수학론이 나오거든요. 이 너네가 한자를 알아야 되는 게 밑에 있는 1번은 경이고 2번은 성이거든. 근데 이 성자가 성질할 때의 성자야. 본성이라는 성자가 다르거든. 그래서 한자를 좀 외워둬야 돼요. 여기요. 네. 1번은 경이라고 쓰세요. 1번은 경. 왜? 아닙니다. 1번은 경인데 어떤 거냐면 경건함을 뜻합니다. 여기 보면 뭐 세계 안에 이를 경을 세계 안의 이를 경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경을 집으세요. 세계 안의 이를 경외하는 제도. 여기 도덕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긴장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어떤 거냐면 자 인간의 본성이 선하잖아. 인간의 본성이. 근데 이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뭐 때문에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거야. 정이 됐을 때. 예? 다시. 인간의 내면은 항상 선하잖아. 본성은 선했죠. 그래요? 기질지성이지만 이 기질지성이 그 본연지성을 쌓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인간 본성은 무조건 선하다고 봐요. 성리학에서는. 근데 이 내면에 집중해서 이 기를 몰아내야 되는 거지. 본연지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근데 외부 사물이 계속 접촉하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인 그 접촉 때문에 뭔가 욕구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사욕이나 인욕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외부 사물을 차단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사물을 차단하고 내 본성에 집중하는 상태. 그게 경이야. 개념이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내부 사물이 그 내부가 되게 도덕적이고 외부의 이제 환경에 따라 이렇게 막 영향을 겪으니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좀 말이 어려운데 불교에서 나오는 참선 같은 개념이죠. 참선. 그 내면에 집중하는 상태잖아. 아니 애초에 정이 되는 게 외부 사물과 접촉하는 거라며. 그래서 그거 끊고 내 내부에 집중을 하는 거. 그게 경이에요. 근데 성리학이니까 참선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거지. 그래서 그냥 경건함이라는 용어로 단어를 하나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개념 자체는 비슷해요. 참선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성은 경을 계속 실천하면은 쌓여서 이르게 되는 상태야. 경을 실천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신 안에 이를 실천해서 그게 습관화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성실을 하는 거죠. 성실함. 이 내부 사물에 집중해가지고 외부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경의 상태가
계속 실천돼서 내 본성이 된 거예요. 그게 성입니다. 성실하다 할 때 성입니다. 충성할 때 성자입니다. 경성 개념을 이해 가니? 이해? 많고. 경이 참성 같은 거라고 외부 사물을 차단하고 내 내면에 집중하는 상태가 경이라고. 밑에 있는 경의 실천 방법을 봅시다. 3번 3번도 1번이랑 겹치는데 3번이 경입니다. 경의 실천 방법. 3번은 경의 실천 방법. 4번은 주일무적이라고 쓰세요. 주일무적입니다. 하나에 집중, 주가 그 주인주죠. 하나에 집중해서 돌아다니는 적자입니다. 돌아다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뭔 얘기냐면 옆에 집중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 놓고 막 멍 때리고 있으면 주일무적 이렇게 하면 집중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제엄숙이라고 정제엄숙. 자, 엄숙한 상태죠. 그리고 가지런한 상태입니다. 오유하고 가지런해서 엄숙한 상태. 그래서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참선할 때 이렇게 가부좌 들고 이렇게 하잖아. 정제엄숙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뭐라고? 다리 꼬지 마 이 얘기죠. 이해가니? 왜 넌 했잖아 교수야 나랑 같이. 다리 꼬지 마 정제엄숙. 그리고 상성성 이게 몇 번이냐? 이게 5번이 왜 번호 엉망진창인데 미안합니다. 돌면서 해가지고 5번이 두 개죠. 정제엄숙 밑에 5번 상성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상성성. 다음 주에 프린트 할 때는 번호 고쳐서 내주겠습니다. 항상 깨어있음 상성성. 깨어있을 성자거든요. 그래서 졸지 마라는 얘기죠. 6번이 신독입니다. 거꾸로 한 거지? 독신. 몸신자를 쓰긴 하지만 거기는 여기는 삼가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홀로 독자거든요. 혼자 있을 때도 삼가라 이 뜻이야. 혼자 있을 때 되게 뭐 감독도 없고 하니까 졸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러잖아. 근데 스스로 삼가는 상태지. 자습 열심히 해 이겁니다. 괜찮니? 이런 상황, 이런 이게 되게 근데 유교적이죠. 경영 공부하는 그런 느낌에 우리가 하는 이제 수험 공부랑 비슷하잖아. 이런 걸 하면은 경을 실천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경전에 딱 몰두해가지고 외부 사물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 뭐 핸드폰 이런 거 다 차단하고 내 자습서와 내 바른 자세와 그 뭐 요거만 딱 집중하는 상태. 그게 경이야 경. 이해가요? 그걸 하면 성에 이르게 된다고. 공자가 주장한 종교이지 않아요? 공자는 경 이런 얘기를 따로 안 합니다. 여기 이제 성리학 이후부터 아마 개념은 있었겠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개념은 있었는데 이게 주요 개념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예요. 경과 성도 성리학 이후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요 경성 나오는 거 얘기 나오는 거 뒤에 이왕 2할 때 나와요. 성리학 때부터 얘기 나오지만. 자 밑에 보면은 나중에 할 건데 앞에다 끌어다 쓴 거예요. 이황은 경,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이런 거 경의 학습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는 경을 통해서 수련해서 성에 이를 것과 그리고 밑에 있는 교기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정약용은 신독을 강조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럼 뒤에 넘어가서 한번 더 언급할게요. 괜찮죠? 외울 게 좀 많죠 여기가. 그리고 밑에 7번은 존, 천리, 거, 인육이라고 쓰세요. 존, 천리, 거, 인육. 이거 맹자 개념이랑 거의 비슷한데 요거를 다르게 쓴 거야. 자, 천리를 보존해라. 천리는 어떤 거야? 천리. 내 본성이고 내 안에 사속이잖아. 그래서 맹자는 그걸 어떤 용어로 썼다? 존심. 그거랑 비슷하죠. 존심 양성하고도 통하는 맥락인데 이 천리가 잃어버린 마음이 내 본심이었잖아. 맹자 구방신이죠. 구방신. 같은 개념이야. 거인욕은 사욕을 제거하라는 건데 사욕으로 빠지지 말란 거죠. 욕심을 적게 부려라. 화욕인 거랑 같은 개념인데 그걸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라. 이게 존천리 거인욕이야. 궁극적으로 언급되는 수련 방법이고 이 존천리 거인욕을 수행하는 방법이 밑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7번은 존천리 거인욕을 위한 수행 방법. 그리고 요 거인욕을 고인욕을 뒤에 나오는 2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기지
기질이라는 표현으로 언급을 했어요. 기질을 교정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인욕으로 빠지는 건 뭐 때문이야? 이는 다 똑같다 그랬어. 기가 다 뭐 통하고 뭐 가르고 섞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욕으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 기질을 교정한다. 본성을 교정하는 아니고 그런 거 기출 선지에 있습니다. 본성을 교정하는 데서 틀린 걸. 기질을 교정하는. 그리고 밑에가 이제 조금 양명학이랑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 수양 방법입니다. 존천지 거인욕이 양명학에도 나오거든. 경물치지도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용어가 달라. 어떻게 쓰는지가. 뭘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존천지 거인욕을 위해서 9번은 거경이라 쓰고 10번은 궁리라고 쓰세요. 거경궁리입니다. 9번이 거경. 번호가 이상한 것인데. 7번이 저 존천지 거인욕이 똑같아가지고 7, 8, 7, 9, 1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7번이 존천지 거인욕이 똑같은 거랑 그냥 같이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번호가 좀 엉망진창이긴 한데 틀린 거는 다음 주에 수정해서 프린트 날 때 떨어줄게. 그래서 9번이 거경이고 아까 경이 어떤 상태였어? 경을 설명해 봅시다. 외부 사물의 접촉을 차단하고 내 내면의 도덕성에 집중하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 이 경의 상태를 실천하는 게 상성성이고 주의를 무적이고 언제정수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이 경에 거하라는 거야. 근데 정의 자체가 뭐였어? 외부 사물을 차단하고 내면에 집중하는 거라며. 그래서 이건 내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 안내자. 이게 안내자인 건 알죠, 여러분? 안내자인 거 아니? 이게 바깥 외자인 건 아니? 이거 안내자고 이거 바깥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경에 나와 있는 거는 내부. 내부적으로는 경의 상태에 머물라는 거야. 한자가 많아서 좀 힘들긴 한데. 그리고 요 거경에 해당하는 구체적 수양법은 뭐냐면 종양성찰입니다. 이거 맹자의 무슨 개념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걸 다른 용어로 쓴 거냐면 존심양성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야. 약간 개념은 똑같은데 그냥 말이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네가. 왜냐면 나는 새롭게 신유학이에요. 신유학. 새롭게 유학의 힌트를 세웠기 때문에. 존나 얄미운데.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게 존양성찰이라는 용어가 개념 똑같은데 존양성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제 신문에 그러면 성이 아니고 존심양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건 맹자예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돼. 파이팅. 그래서 11번은 존양성찰입니다. 존양성찰. 양심을 보존한다. 양심을 보존하고 내면을 성찰한다는 뜻이야. 괜찮죠? 자, 그러면 궁리는 뭐냐? 궁. 요거는 궁구한다라는 뜻인데 궁구한다가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깊이 공부한다는 거. 궁극적으로 탐구한다가 궁구야. 엄청 깊이까지 파고들어서 탐구하는 게 궁구입니다. 이 궁구하는 이치를 궁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는 내 내부에도 있어. 내부는 거경을 통해서 내부의 이치를 내 내면의 이치를 알 수 있어. 외부 사물에도 이치가 있잖아. 외부 사물은 어떻게 알 건데?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서 내 외부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어. 경적인 공부, 외부 사물에 대한 공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외적으로는 궁리입니다. 외적 수양법. 빨리 똑같이 경물 얘기했잖아. 경물 방학 내내 경물 얘기했더만 성냥 양망 경물 구분하라고. 눈빛이 뭐가 안 되겠다. 그래서 12번이 경물 이 외부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실천법이 12번이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처음 듣니? 너도 했죠? 우리 단어만 적어둔 중에 나고 뜻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번 주부터 외우면 됩니다. 다음 주에 시험 쓸 거니까. 경물치지 여기서 격은 이게 격자거든요. 요 한 단어 하나 정도 외워둬라. 나무인데 나무 이게 각각 각자야. 나무가 각각 있는 거. 이 나무 목장을 알지? 나무가 각각 있어.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가지치기한 나무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가지치기한 나무.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이 뭐 장가지가 뻗어나고 이런 거를 다 잘라낸 거야. 그래서 나무가 각각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각자의 뜻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
근데 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나무가 바로잡게 되지.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무 가지치면은 쓸데없는 거 다 날라가면 나무가 곱게 서잖아. 맞죠? 바로잡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나무를 바로잡으려고 가지치를 막 치다 보면 나무에 대해 어떻게 돼? 나무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자에도 궁구하다는 표현이 뜻이 있어. 깊이 탐구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자를 깊이 탐구하다로 해석한 이 경물이라는 단어는 맹자 때부터 나왔어. 맹자 때. 근데 맹자 이 경물이라는 맹자가 쓴 단어를 양명학이랑 성리학에서 다르게 해석해요. 뜻을 다르게. 성리학에서는 궁구하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경물 외부 사물을 끝까지 탐구해서 궁구해서 지혜에 이른다. 일치자를 씁니다. 일치시킨다. 지혜에 일치시킨다. 이게 성리학의 경물치지야. 양명학 갖고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양명학에서 경물치지를 똑같은 용어를 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원래 성리학이 어려워. 성리학이 유명하고 애들이 멘탈이 나가는데 이게 2항 2 나오면 더 멘탈이 나오고. 방대학 여러분 뭐 따로 한번 들어봤다며. 너도 인강 듣고 했다며. 배운 내용이죠 이거. 배우긴 배웠잖아.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어.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해서 애들이 많이 틀려서 내가 이것저것 많이 넣었습니다. 씨.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개념 진짜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게 뒤에 나오는 개념 이화 이 정약용 개념 여기다 다 써놨거든요. 교기질 이거 2 때 나와요 원래. 신도 뭐 이렇게 정제함수 이런 거 2항 때 나와요. 근데 어차피 맹자가 한 얘기니까 앞에다 다 끌어넣은 거야. 그래서 뒤에 할 때 조금 쉬울 겁니다. 왜냐면 뒤에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앞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앞에 끌어놨어요. 괜찮죠? 아니요. 아니요 나오면 안 돼. 그래서 12번은 경물치지인데 여기서 뭐라고 해석한다고? 사물을 물이죠 물. 사물을 궁구하다는 뜻이야. 사물을 끝까지 탐구하여 지혜에 이른다. 외부 사물을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야. 그래서 먼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성리학 저번 주에 설명했죠. 양반들의 학문이에요. 저 위에 오랑캐들이 이제 중한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전을 공부해서 이치를 알 수 있는 내가 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공부하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선지후행이였죠. 기억나지? 좋아요. 12번은 경물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는지 모르겠다만 안 되면 외우십시오. 이해가 안 가면 암깁니다. 이해 안 가면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조금이라도 좀 설명을 좀 더 들어야 이해가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잖아. 그래서 13번은 뭐냐면 지행병진이야. 지행병진. 지와 행을 같이 가라고. 근데 보통은 성리학하면 뭐가 더 자주 나와요? 지행, 선지후행이 먼저 나와. 선지후행이 더 훨씬 더 자주 언급되는 개념. 이게 더 유명하기도 하고. 왜? 양명하기 위해서 성리학이 이게 좀 더 두드러지거든. 근데 먼저 하는 거는 뭐가 먼저다? 지와 행을 같이 가라고 하는데 먼저 하는 거는 지식이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에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커피를 마시잖아.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를 마실 때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커피가 들어가는데 커피는 성분표가 안 나와 있네. 뭐 카페인이 몇 또 뭐 안에 설탕이 얼마고 그런 게 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야 내가 커피를 제대로 마실 수 있다고. 뭔가 행동을 실천하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제대로 된 행동을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혹시나 이게 커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선행했다가 즉사할 수도 있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커피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커피 성분표를 알고 이게 내 각성 효과를 좀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음료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거지. 괜찮죠? 근데 뭔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우선도예요. 우선도로 따지면 뭐가 먼저다? 지식 습득이 먼저야. 근데 중요함으로 따지면 뭐가 문제냐면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은 거면 이 지행 경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같이 했잖아. 이거는 지행 경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냐. 중행경진입니다. 그래서 13번은 지행병진이고 지와 행은 함께 나아가라는 거고 함께 전진하라는 거고 병렬적으로 전진하라는 거죠. 지와 행은 병렬적으로 전진한다. 그리고 14번은
자, 우선도로 따지면 지식 습득이 먼저고 행동하는 건 나중이다. 근데 중요도로 따지면 뭐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고 지식 습득은 더 가벼운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 먼저 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명하고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지와 행의 일치를 강조해요. 둘 다. 왜냐면 사람들이 지행합일만 양명을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선지구행 아닌가? 성리학에서 지와 행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지행병진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야? 얘는 지와 행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지와 행이 보조를 발 맞춰서 걸어가는 거야. 왼발 오른발이야. 하나가 아니야. 이해가니? 지와 행의 일치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와 행이 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지 이꼴 행은 아니야. 근데 양명에서 둘이 붙어 있어요. 지 이꼴 행입니다. 지행 합일이라면 둘이 하나예요. 그건 조금 이따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까지 성리학이야. 도리도리 재밌죠? 넘어갑시다. 그 뒤에 혹시나 답 내가 번호가 좀 이상해가지고 번호 다음 주에 수정해서 오겠습니다. 뒤에 답 넣어놨으니까 공부할 땐 뒤에 거 참고하세요. 양명함입니다 이거. 양명함 배경은 설명했죠. 이제 그 명나라가 갖다 중원 통일하니까 굳이 오랑캐니 중안 이런 거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한간 정치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그 상업하던 애들이 이제 주류 세력으로 성장하니까 공부하는 거 싫다 이거지. 행동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양명학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왕수인이 서가 있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왕수인이가 처음에 성리학자로 시작했어. 성리학에 대해 나는 아까 수행 방법 뭐였어? 외부 사물을 어떻게 한다? 성리학의 경물치지 희지 뭐였어요? 성리학의 경물치지 외부 사물을 궁구한다. 끝까지 탐구한다. 그래서 대나무의 이치를 깨우치자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대나무만 쳐다봤습니다. 왕수인이가 이 외부 사물을 공부해야 된다며. 대나무의 이치를 알려면 그게 수행 방법이었잖아. 경물치지. 그래서 일주일간 대나무만 쳐다보고 그때 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지. 이게 외부 사물에 대한 지식 습득이 일주일 동안 대나무를 쳐다봤는데 대나무 이치가 뭔지 모르겠어.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맹자왈, 공자왈 그런 진짜 성인들이나 그런 거 하지. 우리 일반 사람 중에 대나무 쳐도 대나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외부 사물의 이치가 있지 않구나. 그거를 끝까지 탐구한다고 해서 내가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지식은 이미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다. 외부 사물이 아니라 내 내면에 진리가 있었어! 라는 거를 대나무 일주일 쳐다보고 깨달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깨달은 거네. 그죠?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이기론 자체를, 이기론은 주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이전에 정의, 희 이런 애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그걸 이제 정립시킨 거는 주자 때부터입니다. 양명학은 그 이기론을 전부 다 부정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복잡하게 했잖아. 심이 있는데 이거는 성이고 이거는 정이고 요거는 사덕이고 이거는 사단이고 많았죠. 여기는 기질지성이고 여기는 칠정이고 하나도 안 나옵니다. 훨씬 간단해요. 성이니 정이니 본연지성이니 기질지성이니 이게 양명하게 나오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 기본 자체를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죠? 훨씬 간단해. 이게 심즉리잖아. 자, 그래서 1번은 심즉리입니다. 외부 사물에 이치가 없어. 어디에 있어? 내 마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1번은 심즉리. 그래서 마음이 곧 이치입니다. 마음이 곧 이치야. 성리학에서는 뭐가 이치였어? 성리학에서 뭐가 이치였어요? 성즉리지, 성리지. 성즉리 학문이라 성리학이라며. 그래서 성이 이치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성과 심을 구분해. 맞죠? 이거는 심은 정을 포함한 개념이잖아. 심은 이치일 수도 있지만 본성은 이치지. 근데 다른 데서 이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양명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심이 곧 성이고 성이 곧 이야. 그래서 심과 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봅시다. 마음이 곧 이치고 이치가 곧 본성입니다. 심이 곧 성이에요.
되게 개념으로 괜찮니? 아니 되게 굉장히 논리적이게 좀 깊이 혼자서 자습하면서 생각해보잖아. 그럼 굉장히 논리적이긴 해. 그러니까 말에 모순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 설정하고 그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논리적으로 모델을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이따 합시다. 몇 번까지 했니? 그래서 마음, 이치, 1번 심증리 하나 말하죠. 그래서 마음이고, 이치고, 이치가 본성이고. 그 성리학에서 뭐였다? 성리학에서 본성이 이치다 맞아요? 예? 성리학에서 본성이 곧 이치다 맞아요? 맞아요. 성 즉 리니까 그죠? 근데 성리학에서 왜 한숨 쉽니까 여러분? 성리학에서 이치가 곧 마음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아니지 얘는 정을 포함하잖아 심이 얘만 이라니까 얘만 성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성리학 양명에서 이런 걸 구분을 안 하니까 얘가 그냥 이치인데 애초에 이게 뭐 공부해서만 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얘랑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얘만 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이게 사곡이라면 이게 천리라며 아까 이게 천리고 이거는 드러나는 방식이지 이게 발현이 사단이죠. 알겠다. 그래서 얘만 이치예요. 얘만 천리입니다. 이는 예지만 천리라고 성리학에서는. 근데 양명에는 어때? 양명에는 심이 곧 본성이야. 그리고 이 본성이 곧 이치입니다. 그래서 심과 성과 첫 위를 같이 동일 성상으로 봐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 양이시. 조금 나쁘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본성과 마음을 다르게 본다. 심과 성을 구분한다. 알아두세요. 선지 나온다. 심과 성을 구분하는 거고 양명에서는 심과 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양명학에서는 괜찮지? 준서야. 그래서 밑에 보면 성리학이 이기론을 부정한다 나와있죠. 본연지성, 기득지성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성과 정 이런 거 구분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다 이기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맞죠? 그냥 심이야. 그냥 심. 이게 성이고 이고 그래. 근데 기는 아닙니다. 심은 기는 아니야. 애초에 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기라는 게 이기론을 언급을 안 하니까 맹자는 딱 이까지만 얘기했다고. 맞죠? 아시가 아니고. 그래서 본성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이치는 맞는데 그게 기는 다르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자 2번 보자. 심외무물이라고 적으세요. 심외 마음 바깥에 심외에는 이치가 없다. 이치는 뭐야? 이치는 뭐예요? 양면에서 이치는 뭐야? 마음이야 마음. 심증리잖아. 심증리라며. 심증리 한문이라며. 이게 되게 논리적인 거라니까. 약간 얘네들 막 개념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긴 한데 논리상의 모순은 없어요. 다행히도. 많이 까요. 뒤에 많이 까이긴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 하는 내용 안에서는 모순은 없어. 심지어 이렇게 막 했는데 또 뒤에 까여요. 이항이가 뒤에 갑니다. 여튼 심외무리 마음은 이게 이치니까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지. 이 얘기를 합니다. 부모 요 선지 중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저 옆마을에 꽃이 있어. 근데 꽃이 내가 인식을 안 하고 꽃은 피어 있죠. 내가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 꽃이 내가 이 꽃이 피어 있는지 몰라. 꽃이 핀 거야 안 핀 거야? 사실은 피어 있는데 왕수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꽃을 인식했을 때 이름을 불러줬을 비로소 나이가서 꽃이 되었다는 거죠. 김춘수 꽃이죠. 막 이런 개념에 약간 뒤에 나오는 거 서양 철학에 현상학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 연마을에 A가 살거든요. 연마을에 A가 사는데 A가 어제 태어났어. 그리고 오늘 죽었어. 근데 내가 A가 어제 태어난 줄 몰라. 그리고 A가 내가 오늘 죽은 걸 몰라요.
그럼 내가 A가 어제 태어난 걸 몰랐는데 A는 나한테 살아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죽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 살아있는 거랑 죽은 거 똑같은 거죠. 내가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얘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도 그런 거라고. 이해가요? 야, 그래서 마음에 닿을 때 그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 바깥에는 이치도 없고 마음 바깥에는 물체도 없어요. 심의 무무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고 이치니까? 마음 바깥은 이치가 없겠지. 얘가 어떤 이치로 인식되는 거는 그게 내 마음이 그 이치에 닿았기 때문이겠지. 괜찮습니까? 되게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임금에게서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 없다. 왜? 성리학에서는 외부상으로 공부해야 된다며. 근데 충성이 뭔지 알려면 임금한테 가서 충성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죠. 효도가 뭔지를 알려면 부모님한테 가서 효도가 뭔지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효도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충성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임금한테 충성을 하는 거지. 배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그 배워서 하는 게 내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진짜 이치가 아니고 그냥 배워서 하는 건 그게 내 마음에 와서 닿았기 때문이지. 내가 배워서 제대로 안다는 거. 마음에 안 나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나면 모릅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게 와 닿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양명하게 경문입니다. 왜? 심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마음 바깥에는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뭔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 존재론 얘기하는 존재론. 서양 철학의 존재론 같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3번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치를 인식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 3번이 양지거든요. 양지를 우리가 언제 배웠지? 맹자 때 배웠어요. 맹자 때 맹자는 양지를 뭐라 그랬어? 선천적인. 그렇지, 선천적인 너. 도덕적 인식 능력이 양지야. 근데 그 개념이 자 성리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지. 왜? 얘네들 다 선비잖아. 공부하는 애들이잖아. 공부 못하는 오락기들은 저기 야만인들이죠. 근데 지금 양명학 막 퍼질 때는 상인 세력들이 주도 세력이 됐다니까 공부하는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선천적인 지혜래. 공부해서 습득하는 지혜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도 알고 있는 지혜래. 그게 양지잖아. 그 개념이 너무 확 꽂히는 거지. 그래서 주요 개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양지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룹니다. 양명학에서는. 양지가 이치예요. 성이에요. 심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양명학에서. 3번이 양지인데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4번 본성, 5번 마음, 6번 천리. 위에 심증이랑 똑같은 얘기야. 근데 그게 양지랑 똑같다 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하고 하나 더. 뭐 안 그래도 많은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양지까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양지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예요. 양지는 선과 그러니까 도덕적 인식 능력이 선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라며. 맞죠? 맹자 그 얘기했잖아. 선천적 도덕적 인식 능력. 그게 마음이니까 선을 알 수 있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까지 확대해. 뭐라고요 다시? 선과 악이 뭔지 알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양명에서 추가한 게 됩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조금 확대 해석한 거죠. 맹자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 그냥 알 수 있는 도덕 인식 능력이라고 하지. 이게 뭐 기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는 여기다 덧붙였어요. 양명학에서.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맹자의 시비지심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맞죠? 옳고 그른 걸 알 수 있는 마음이 시비지심이었잖아. 그래서 양지를 시비지심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는 정약용 배웠죠, 연우야. 정약용 배웠잖아. 정약용에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 뭐였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인 영지의 기호. 동물은 뭐 형부의 기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 쾌락을 좋아하고 그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었지. 인간 동물 다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정약용은 사람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 자주직원인데 그 자주직원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근데 그게 뭐에 끌리는 거야? 우리는 선에 끌리는 마음. 그게 영지의 기호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약용 들어갈 때 한 번 더 배웁시다. 이 영지의 기호랑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같은 용어로 나오고 공통적으로 나와도 맞습니다. 양지는 정약의 영지하기와 같은 개념으로 쓰였어요. 양명에서는. 괜찮죠?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그 기출 선지를 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개념이 있을 때마다 다 때려박았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졌어.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걸 다 완벽하게 풀면은 웬만한 기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외웁시다. 7번 수양론인데 요건 똑같이 갑니다. 맹자가 애초에 구방신과 과육 얘기했잖아. 그게 존촌리 거인육이랑 똑같은 개념이었죠. 그래서 애초에 맹자의 그 맹자 유교를 다르게 해석한 양명학에서도 존촌리 거인육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기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양명학의 전천리 거인육에서는 기질 교정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때 기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다. 7번은 조천리 거인육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리는 뭐다? 양지야. 정도 괜찮니? 양지가 성이고 시이고 이고 같은 개념이래요. 그래서 천리가 양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존천리에서 여기 천리는. 요거 밑에 이 맹자의 구방신 과역은 똑같은 개념이고요. 양어는 요거만 다르게 해석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굉장히 밑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8번, 9번이. 7번은 존천리 거인육이랑 수양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는 아까 성리학에서는 내 외의 수양이 따로 있었지. 내는 뭐였어? 거경. 맞죠? 거경은 뭐야? 존양 성찰. 거경 다음에 외부 사물은 뭐였어? 궁리. 궁리의 수양법은 뭐였어? 경물치지. 앞에 했죠. 방금 전에 했지 않기가 전에. 뭐예요? 뭐 듣고야 씨. 앞에 페이지 넘어보면은 여기 9번, 10번이 거경 궁리였죠. 그래서 내 쪽으로는 존양 성찰하라고 그러고 외쪽으로는 경물치지 하라 그랬잖아. 1시간 전에 배운 거. 민규야 괜찮니? 네?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좋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근데 양명의 1번이 치양지입니다. 양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명의 치양지에는 왜가 있어 없어? 왜라는 글자가 있어 없어? 없어. 왜가 없지? 심증기. 그래 바깥에는 뭐 물체도 없고 바깥에는 이치도 없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면 수양만으로 끝나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양지는 타고난 지니까. 괜찮죠? 그래서 내면 수양만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물치지도 성리학의 경물치지는 뜻이 뭐였어? 외부 사물을 궁구하는 거였어. 근데 양명학은 내면 수양하고 똑같은 의미로 씁니다. 경물치지가. 굉장히 맥락이 다르죠. 이게 따라가고 있죠, 준서야? 그래서 8번은 치양지고 타고난 도덕심이 양지였지. 이 양지를 발휘하면 이론학습이 없이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가짜는 오를 가짜입니다. 가능하다 가짜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치양지에서 치자는 이르다 치, 일치하다 치자입니다. 그리고 9번이 경물치지인데 요 두 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성리학, 양명학, 경물치지. 뜻은 경물치지가 똑같아. 근데 여기 지자는 양지입니다. 지지할 때 지자는 양지. 그리고 여기 사물이 있어 없어? 바깥에 사물이 있어 없어? 없어. 심의 무물이잖아. 그래서 여기 물은 뭐냐면 양면에서 이걸 외부 사물로 성리학에서 이걸 외부 사물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외부 사물을 끝까지 궁구해서 뒤에 이르는 거예요. 성리학에서. 근데 양면에서는 외부 사물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닿은 곳을 사건 일, 내 마음이 닿은 곳 거쳐 사건 일 이거를 물이라고 불러요. 내 마음이 이 커피는 원래는 없는데 내 마음이 닿은 대상이 커피야.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서의 격은 바로잡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바로잡다. 내 마음이 닿은 곳의 일을 바로잡는 거야. 사건을 바로잡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이 커피를 내 안에서 바르게 탄생시키는 거죠. 내 마음 따라 커피가 쓰게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카라멜 마키아토지만. 그래서 내 마음을 발라가지고 커피 맛을 쓰다고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뭐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바르게 하면 뭐에 이를 수 있다? 양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지. 그래서 이 지자는 양지를 뜻합니다. 경물치지인데 내 마음을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존손이 거인육을 할 수 있다. 양명하면서.
개념이 완전 다르지. 애초에 성리학에서는 경물지대가 외부 사물을 탐구하는 수련 방법이었잖아. 근데 내면의 수련 방법이에요. 양명하는. 왜?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10번은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아까 둘이 같이 붙어있대, 저 양명학은. 애초에 따로 배울 필요가 없잖아. 애초에 알고 있어. 우리는 양지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와 행이 일치합니다.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이거 이 문장을 외워두세요. 별표도 하나처럼. 지는 행의 시작이다. 행은 지의 완성이다. 이거 성리학도 지행 병신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 용어 자체를 안 외워놓으면은 양명하게 헷갈려. 그래서 외워두십시오. 이 문장 자주 나오고 밑에 거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는 뭐 진지하고 지의 진지하고 독실한 면이 행이고 행의 밝고 깨끗하고 정밀하고 살피는 면이 지래. 그래서 둘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냥 행의 다른 모습이 지고 지의 다른 모습이 행이다. 가끔씩 제시문으로 나오다.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자, 성리학 양명학 비교 나오죠. 요 개념이 진짜 정리가 잘 된 거야. 나름. 그냥 이것저것 막 교재 막 다 뒤져보면서 정리한 거라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괜찮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이것만 외워야지. 아니 앞에도 다 외워야지. 아니, 여기는 근데 용어만 나와 있어. 용어 뜻이 뭔지 모르잖아. 앞에 거를 통해서 용어 뜻을 알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한다면 용어를 써넣는 거죠. 성리학에서는 1번 둘다 곧 뭐다? 성이 사덕입니다. 1번 사덕. 성리학의 성, 정 나누잖아. 사람의 성, 정이 있고 사물에도 성, 정은 없어요. 사물에는 감정이 없잖아. 사물에는 감정이 없죠. 네, 의자의 본성만 있을 뿐이에요. 정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이 있지. 그래서 성이 드러난 방식이 외부 사물과 들어가서 발현하는 감정이 사단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기질지성이 외부 사물을 만나서 발현하는 게 뭐야? 칠정이야. 칠정. 그렇죠. 여러분 칠정이 뭐라고 할까? 히, 노, 에, 구, 에, 오. 그렇지. 좋습니다. 희노에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양명학 옆에 4번 심은 곧 성이고 성은 곧 이고 이는 곧 뭐라 그랬어? 양지야. 4번은 양지입니다. 양지가 뭐랑 같다고? 십이지심이랑도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랑은 다르다? 기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사물을 봅시다. 성리학에서는 사물에도 성이 있어. 사물에도 기질지성 이게 기에 아까 뭐 막히고 통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다는 사물이 표현된 거잖아. 그래서 사물에도 이와 기가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외부 사물과 접촉할 수는 없지. 얘는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은 없습니다. 근데 양명학에서는 사물에 성조차 없어요. 왜? 마음 바깥에는 물체도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빈칸입니다. 양명학은. 근데 밑에 뭐라고 써놨어? 심외물이 힘외무물. 외부 사물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5번이 심외물이 심외무물입니다. 아까 전에 적었던.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죠?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천리를 뭐라고 보냐면 하늘의 이치를 뭘로 보냐면 6번 사덕입니다. 사덕. 아까 사덕은 뭐죠? 심에는 성과 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에 해당하는 성, 본연지성 이게 사덕이었잖아요. 이게 이치입니다. 천리 이게 천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덕은 곧 인의 예지로 가요. 이게 성증리입니다. 그리고 양명화에서는 천리가 뭐다? 양지입니다. 위에 보면 심은 성은 이죠. 이가 천리야. 그게 양지니까 양명화에서는 천리를 양지로 봅니다. 양지는 뭐였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도덕 감정이었어. 그래서 심증리다. 마음이 곧 양지니까. 양지가 곧 이치니까. 그럼 성리학에서 양지를 뭘로 보냐? 이치가 아니라 천리가 아니라
본래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치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끝까지 탐구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리학. 그리고 수양법, 성리학의 수양법 8번 존양 성찰, 9번 거경 중리. 거경이 내면 수양, 존양 성찰이었고 중리가 외면 수양, 이게 경물치지였죠. 자, 경물치지 11번, 10번부터 합시다. 수양법 치양지입니다. 양면의 수양법 치양지. 치양지는 내면 수양법이었어요. 내면만 수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의 경물치지는 사물을 탐구한다. 다른 말로 궁구한답니다. 궁구하여 11번 궁구. 11번 궁구하여 알면 극진이한다. 양명학은 경물치지인데 마음의 일을 12번 바로잡다가 키워드입니다. 바로잡다라는 용어 나오면 무조건 양명학으로 가세요. 98%는 양명학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으로 뭐도 한다? 13번 존천리 거인욕. 존천리 거인욕은 둘 다 공통입니다. 사욕을 극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행의 관계에서 14번 성리학에서는 지행병진. 지행병진인데 지와 행은 다른 거다. 선지후행 플러스 중행병진이란 지행병진이죠. 지행병진 공통점 아니에요? 지행병진 공통적으로 보기도 해요. 지행일치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행병진, 지행병진 합일이야. 엄밀히 말하면 양명학은. 그래서 같이 가면서 하나이기도 한 거고 양명학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같이 가는 거죠. 성리학에서는. 양명학에서는 지는 행의 시작, 행은 지의 완성, 이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공통점은 모두 지와 행의 일치를 강조한다. 넘어갑시다. 선지 몇 개만 풀어보자. 자,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실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OX. X 왜 X입니까? 실천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행동이 더 중요해. 그래서 도덕적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하는 게 도덕적 지식이었지. 괜찮죠? 성리학에서는 양지를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 내 마음의 본체라고 본다. 맞니? 성리학에서는 양지를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 내 마음의 본체. 누구 겁니까 이거는? 양명학에서 이렇게 봐요. 성리학에서는 양지는 타고나는 거지만 궁구해야 알 수 있는 거야. 끝까지 탐구해야 알 수 있는 거야. 3번 성리학에서는 성인이 되기 위해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맞니? 오. 그지? 본성을 바로잡으면 안 된다. 기질을 바로잡는 거야. 이거를 나중에 이는 뭐라고 표현했다? 교기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4번 성리학에서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은 경물이라고 본다. OX. 마음을 실현하는 것은 양명학입니다. 성리학의 경물은 뭐라고? 외부 사물을 궁구하는. 그렇지. 궁구한다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자, 양명학의 공통점이네. 양지는 분자와 소인이 구별 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OX. 오. 이건 어느 때부터 나온 개념이야? 양지는 모두 타고 태어난 건 맹자 때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맹자가 성선설이었던 이유죠. 양지와 양능을 타고나고 사덕과 사단을 타고나고 그래서 성선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공통점 맞습니다. 양명학과의 공통점, 사람은 배우지 않더라도 도덕적 알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옵니다. 이게 양지죠, 양지. 타고나는 게 하는 거야. 근데 도덕적 알을 지니고 있지만 궁구해야 돼, 성리학에서. 그게 다른 거죠. 양명학의 공통점, 도덕적 알과 도덕적 실천이 일치되어야 합니까? 오지. 지행병진이잖아, 성리학에서도. 같이 그냥 양발을 맞춰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왼발 오른발 얘기를 해요. 그래서 7번도 5, 8번 양명학의 공통점이네. 마음은 선천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 맞니? 왜 X입니다. 왜냐면 이랑 심을 구별해요. 성리학에서 뭐만 해? 성리학에서는 성만 이야. 그러니까 아까 심과 성을 구분을 했잖아. 본성과 마음을 구분했잖아, 성리학에서는. 그래서 선천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정대는. 이해갑니까? 양명학 선지로는 맞는데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으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X고 8번. 8번 양명학인데요. 이 제시문이 양명학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마음은 모든 이치를 감싸며 모든 사물에 두루 작용한다. 이치가 마음속에 깃들었으며 마음과 이치는 하나라고 한다. 뒤에 만물이 생겨날 때 이치를 풍부하는 후에야 성이 생긴다. 개개의 사물은 비록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치는 모두 천리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성리학 맞아? 양명학 맞아? 1번. 오. 오손 이거 손 들어보세요. 오손. 오 한 명. X 손. 모르겠다 손. 다 모르겠다. 양명학입니다. 이 1번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뭘 보면 성리학인 걸 알 수 있지. 앞에 지문은 양명학 지문으로 해도 돼. 근데 같이 나왔거든요. 이거 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전체 제시문을 뭔지를 고르시오가 문제였어. 기출 문제였는데. 근데 앞에 거는 양명학 지문으로 써도 되거든. 근데 뒤에 지문 때문에 틀렸어요. 뒤에 지문에 어떤 표현이 나와? 성. 자, 개개의 사물은 비록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양명학에서 개개의 사물이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양론에서 마음 밖에 이치가 없어. 마음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의 사물이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 때문에 성리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X입니다. 자, 양론에서는 양지의 발현을 통해 타고난 성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오. X인데 X. 타고난 성정 이런 거 얘기 안 하고요. 타고난 본성은 바로잡는 대상이 아니야. 기질을 바로잡는다는 표현을 알겠죠. 성리학에서. 이거 헷갈리죠. 원래 헷갈리게 문제를 내요. 이런 식으로. 자, 성리학과 공통점 3번. 경물과 치지 모두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법이다. 그치. 이건 모르지. 근데 뉘앙스가 다르죠. 경물 치지의 치지를 양명에서는 양지로 보잖아요. 양지가 곧 천리니까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고, 성리학에서는 그냥 외부 사물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니까 이것도 이제 그 존천리 거인욕을 위한 수양 방법이었죠. 4번 성리학에 대한 양명의 비판이네요.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음을 간과한다. 성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둘 다 양지는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존천리 거인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양지는 순선하잖아. 천리니까. 근데 사욕에 흐려질 수 있죠. 가려질 수 있죠. 그래서 악으로 흐를 수 있잖아. 둘 다 똑같이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 공통 수양 방법이잖아. 둘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X입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중사야? 아니요. 약간 존천리 거인욕 기억나죠? 둘 다 공통된 수양 방법인 것도 기억나죠? 거인욕 뜻이 뭐예요? 존천리 거인욕. 천리를 보존해서 인욕을 제거한다잖아. 인욕은 무조건 나쁘게 나는 거고. 근데 기억나니? 야, 사람이 그 사덕이 있잖아. 사덕. 이거는 무조건 순선한 거지. 이니까. 사단까지 무조건 순선해요. 그렇죠? 이건 천리입니다. 천리. 맞지? 이거는 도심이고 도심. 도심은 무조건 이거 보존한 거야. 근데 기가 들어가는 기질지성은, 그래서 발현되는 실정은 악한 거 맞습니까? 악한 거야? 아니야, 가선이 다 악한 거야.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거 쉽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선하게 나온 거고, 여기는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악으로 흐르면 그걸 뭐라 그래? 인심은 악한 건 아니지만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거고, 이 악으로 흐르는 인심을 인욕이라고 불러요. 인욕 혹은 사욕. 그래서 이 악으로 흐르는 인욕을 제거하라는 게 거인욕이야. 그리고 사덕 사단을 보존하라는 게 전천리. 이치를 보존하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요거는 성리학적 입장이고, 양론에서는 이런 걸 구분하진 않지만 양지를 인정하잖아. 양지가 천리잖아. 맞죠? 그래서 요 양지를 보존해가지고 인욕에 흐려지지 않도록 내 옳은 양지를 계속 보존하자는 게 이게 존존이 고인욕. 둘 다 존존이 고인욕을 인정하면은 사욕의 존재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거인욕이니까. 맞죠? 이거 이해합니까? 혹시? 대충.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으면 가려진다고 봐요. 둘 다.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둘 다. 그래서 X야. 비판으로 속도하지 않습니다. 5번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네.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됨을 간과한다. OX. X. 양면에서 어떻게 봐? 외부 사물이 있다 없다? 없어. 없기 때문에 천리를 사물에 실현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고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습니다? 15분? 일찍 끝나나요? 네. 머리가 푸지가 없어. 불교 윤리를 아,
진짜 바로 진짜 바로 안 들어가요. 문제를 좀만 풀어봅시다. 문제 몇 개만. 다 하는데 진짜로. 어? 다 하는 거 한번 풀어보자. 그 올리드 교재 한번 봅시다. 왜? 갖고 왔나? 안 가져왔다.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집에 가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야, 실무이 형 많이 나는 거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지금. 마더텅은 다 가지고 있니? 아니요? 마더텅 숙제니까 숙제 미리 한번 풀어보시다. 헤이지 마더텅.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야, 원래 우리 내 타임이었어 처음에 열릴 때 내 타임 하려는 걸 이제 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 타임을 3대 1번인데. 30분까지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아니 일요일에 조금 화장실 다녀야 돼. 아니 한 5분만 쉬십시오 5분만. 나 방금 전에 10분 쉬었잖아. 아는 건 원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원래 좀 힘들긴 한데 이 양조와 서시아 공부 외우면 되죠. 이해가 안 가면 외우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머리 안 떠서 그대로요. 암기는 사실 이해를 못해도 그냥 막 외우면 외울 수 있잖아. 안 해봤어요. 이해 안 가면 질문하십시오. 겐토보다 문제가 열려있기 때문에. 아유. 알아요. 약간 여기서 약간 좀 약간 뭐해 이런 걸 좀 느끼면은 윤리 성적이 좀 잘 오르는데. 자, 52페이지 펴세요. 아니 23페이지 펴세요. 진짜예요? 23페이지 52번 봅시다. 한 번도 다시 자, 경물 치지 비교하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경물 치지 비교하는 거. 좀 나옵니다. 갑은 뭐야? 경물 치지의 치는 최대로 합충함. 지는 지식과 같다. 갑은 누굴까요? 23쪽에 52번. 희지야. 네? 23쪽에 52번. 갑은 누굽니까? 답이요? 갑이요. 잠시만요. 아이씨. 손도 안 보이지. 우찬아. 52번 갑은 누굴까? 차이 그런 거 몰라요. 우찬이 알 수 있습니다. 갑은 누굴까? 아이씨. 야, 우리 방금 전에 본만 성리학 연명이잖아. 성리학 연명 둘중에 찍으세요. 뭐라고요? 갑을 성리학의 연명아. 갑은 누구야? 몇 번이에요? 정리하게. 지는 지식과 같다며. 외부 사물을 접촉해서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죠. 근데 몇 번이에요? 23쪽 52번. 2. 희지야, 을 뭡니까? 을. 을이요? 을이요. 뭐죠? 양명아. 키워도 뭐야? 아! 네. 양지. 양지를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한다고 하죠. 양명아. 자, 갑. 은염이 향하는 대상. 마음이 거처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은염이 향하는 대상. 아까 사물이 내 마음이 닿은 사물 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생긴다는 얘기잖아. 사물이 원래 없었는데 내 마음이 가서 은염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 잡는 것. 바로 잡는 것이 양명아니까 성리학. 뭐지? 바로 잡는다는 표현이 있으면 주서야. 바로 잡는다는 표현이 있으면 양명아니까 성리학. 경무를 할 때 격을 뭐라고 해석해? 공부하다. 어디서 공부하다고 해석합니까? 뭐였지? 아이씨. 성리학은 공부하다고 양모에서 뭐라고? 바로 잡는다. 바로 잡는다 대놓고 나오잖아. 은영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 잡는 것이 경물이다. 격을 뭘로 해석한 거야? 바로 잡는다고 해석한 거잖아. 성리학이니까 양명하니까. 양명아. 외부에 사물이 없다고 내 마음이 가닿아서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거지. 마음을. 그 사물에 대한 내 마음을 바로 잡는다. 옳은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경물이다. 그래서 갑이 원래 갑은 위에 성리학이잖아요. 해석하니까. 근데 갑이 은염이 하는 대상을 바로 잡는 것이 경물이라는 건 양명학이니까 틀렸죠. 갑은 성리학인데. 그래서 기억을 제기고요. 니은 을 양지는 분리되어 있는 알과 실천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OX야. 이거 OX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다시. 뭐요? 니은
자, 양지는 분리되어 있는 안과 실천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OX. O 손 들어보세요. 뭐 누가요? 양묘학, 을이 양묘학이니까 양묘학에서 양지를 분리되어 있는 안과 실천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능력으로 봤다. O 손 들어보세요. X 주행 확률이잖아요. X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야? 민규 뭐야? X야. 뭐 아니에요?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드니 여러분? 모르요. 답이 X입니다. 아, X.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 맞아. 답이 X입니다. 왜 X? 애초에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알과 실천을 합치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 만들어. 하나 애초에 하나가 이거 문제가 이길 수 없고 와서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자, 디귿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인 본심을 따라야 한다. 이게 뭐니?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감정? 양지. 이게 양지야. 그렇지. 양지를 양지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본심이 곧 양지였잖아. 마음, 본 마음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따르는 게 따라야 된다고 말하네. 따라야 된다. 맞죠? 을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경물은 마음 안에 이해의 보존을 지향한다. 맞니? 아니요. 성리학도 마음 안에 리가 있어요. 맞네요. 그래서 리를 그러니까 요심 안에 성이 이잖아.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이의 보존. 이게 뭐야? 존천리야. 그래서 둘 다 존천리 공유이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3분 안에 주십시오.